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확정신고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죠.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쵸? 거기다가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빼는 건데, 세액 공제를 위주로 배웠죠. 세액 공제는 뭐 자녀 세액 공제부터 시작해서 특별 세액 공제,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그렇죠? 보호, 교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세액 공제들도 받고요. 그리고 맨 밑에서 봤던 게 월세액 세액 공제도 받고요. 그죠? 그러한 세액 공제들을 빼서 나온 게 바로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바로 세무서에다가 또 낼 거냐? 자, 신고를 제때 안 했거나, 뭐 납부를 늦게 했거나, 이러한 가산세 벌금이 있으면 그걸 더하고요. 자,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세액 감면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업자가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감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감면해준 규정을 어기면 그 감면해줬던 거를 다시 추가로 뱉어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각 소득을 연도 중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액을 빼는데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겠지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은 중간연합을 한번 하는 중간연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연합 납부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 소득별로 원천 징수당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납부세액을 빼서 자진 납부할 세액을 구해주면 소득세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납부세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납부세액은 이제 중간인합세액도 있을 수 있고 원천징수로 우리가 세금을 낸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시부가세. 이거는 이제 조세 포탈에 오류가 있어서 세무서에서 이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중간인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가세액, 이렇게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이걸 빼고 나머지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내는 거다는 거. 그럼 중간인합세액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이런 소득들은 중간인합 제도가 없고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장부 기장을 해서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인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납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납세 고지서를 이제 세무서에서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납부한 거에 이제 한 50% 정도를 이제 올해 세금 낼 거에서 미리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요 사이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11월 말까지 납부를 사업자들은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분납도 가능해요. 낼 세금이 많다 그러면. 자, 중간 예납 추계액의 신고와 납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중간 예납이라는 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 고지된 걸 납부하는 게 맞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어, 고지된 걸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예납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요 6개월 동안에 이게 이제 중간 예납 기간인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1년 중에 요 6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11월 말까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중간 연합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려면 전년도의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간 연합 고지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서 실제 소득을 가지고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추계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해서 신고 납부를 선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이에요. 이거는 띄어쓰기가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간 예납 추계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를 미달하여 신고 납부를 선택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세무서에서 전년도 실제 소득세 납부한 그 실적을 기준으로 반 정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지금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에 보니까 한 5천만 원 세금 내라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그 중간 예납 기간 동안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돈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고지서 나온 걸 5천이나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30%의 미달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5천만 원 내실래요? 그냥 실적에 내가 계산해서 1천만 원 내실래요? 1천만 원 내는 게 낫죠. 그러면 이 사업자가 나 그냥 고지서 안 내고 내가 진짜 요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나는 중간이납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쵸?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럼 주의사항이 중간예납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소액부 징수라는 게 소액이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한 4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징수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1년치 그냥 한 번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예납제도라는 게 이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1년치 걸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까 이제 11월 경에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이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세금을 미리 조금 냈다가 나중에 1년치 낼 거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면 세금이 분산되니까 조금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중간연합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징수할 세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중간연합 징수를 안 하고 나중에 1년치 거를 한 번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액부 징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천징수세액.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자, 다만 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징수를 해야 됩니다. 1,000원 미만이라도.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주고받는 게 빈번하고 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모이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 이자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이제 반기별 납부 제도가 있어요. 반기별 납부 제도. 자, 그럼 반기별 납부 제도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이런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20명 이하다 그러면은, 이 매달 원천징수하기가 또 번거로우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1년에 한 2번 정도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기 신고라고 합니다. 다만 20인 이하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이런 보험업이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매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에 속하는 반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를 7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대한 거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이렇게 1년에 2번 반기 신고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근로소득편에서 봤었죠, 여러분.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12월까지 못 줬다 그러면 12월 말일날 지급한 걸로 의제했었죠. 또 적어놨죠. 그죠? 이거 전산세무 2급 시험 객관식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12월 달 거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의제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가볍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오버해서 좀 써놓은 거라.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부가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걸 수시부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한 거, 원천징수세.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거, 그리고 중간인하세액, 사업소득자의 중간인하세액, 그리고 수시부가세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내거나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인데요.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우리 언제까지 하죠? 1월부터 12월에 대한 1년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는 뭐냐 하면 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자, 즉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12월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요. 그럼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하냐면 상속계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출국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출국하기 전날까지를 신고 기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할 때 세금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한 달을 더 연장해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 자진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제 5월 달에, 일반적으로 5월 달에 이제 확정신고를 하는데,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요.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요. 분납이 가능해요. 분납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분납을 하느냐? 이건 이제 법인세법도 똑같아요. 자, 분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진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면은 우선은 1,000만 원은 5월 말까지 내고요.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2달 후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만약에 자진 납부할 세액이 3천이다 그러면 5월 말까지 1,500만 원 내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50% 초과하는 금액은 2개월 후에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소득세의 10%를 또 개인 지방소득세로 해서 구청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5월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는 건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강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